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참조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조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 참조가 있고 절대 참조가 있고 혼합 참조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상대 참조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정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상대 참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쓰든 함수에다 셀 주소를 입력하든 입력할 때 그런 셀 주소가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상대 참조라고 하고요. 얘는 수식을 입력한 그 셀의 위치가 변동이 되면 상대적으로 같이 변합니다. 해서 이 셀 주소를 쓴 것을 식을 내가 복사를 하거나 채우기를 했을 때 이 식도 같이 그 위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같이 변한다는 겁니다. 절대 참조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 참조는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여기다가 전부 다 달러를 붙입니다. 달러를 붙이게 되면 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주소, 그걸 보고 우리가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식을 입력한 그 셀의 위치에 관계없이 고정된 주소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인 이런 주소를 내가 복사를 하거나 채우기를 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혼합 참조다 그러면 이제 열이 됐든 행이 됐든 거기다가만 지금처럼 이렇게 달러를 붙여서 표시한 걸 보고 우리가 혼합 참조라고 해요. 해서 달러가 붙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때 이제 A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거고요. 얘는 1행이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고정시킨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엑셀이 있을 때 여기다가 내가 1이라고 쓰겠습니다. 1이라고 써놓고 여기서 이제 채우기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쭉 하게 되면 1, 2, 3, 4, 5, 6, 7, 8, 90 하고 늘어나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값이라고 써놓고 요 한 글자를 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값을 변경하고 쭉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1월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요거 하나를 쭉 잡아 당기게 되면 1, 2, 3, 4, 5, 6, 7, 8, 90 하고 이렇게 쭉 같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월요일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요거를 땡기게 되면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하고 늘어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채우기라고 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채우기를 이런 글자, 숫자 이런 것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식을 써놓고 채우기를 해도 채워져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총점 1을 구할 때는 제가 함수를 쓸 겁니다. 해서 는이라고 쓰고 sum이라고 써야죠. 합을 구할 때 sum이라고 쓰고 요 세 칸에 합을 구해라 라고 요 세 칸을 이렇게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 다음에 총점을 구할 때 이제 더하기 기호를 이용해서 연결시킬 거예요. 그래서 는이라고 쓰고 국어 점수 찍고 더하기, 영어 점수 찍고 더하기, 수학 점수 찍고 엔터. 이렇게 해서 이제 총점을 구합니다.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계산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식이 됐든 아니면 연산자가 됐든 그런 것들을 써놓고 우리가 채우기를 할 수 있어요. 해서 이것들의 이제 총점을 구할 때 요 네 개 데이터를 구할 때 함수식을 네 번 다 쓰거나 연산자를 이용해서 식을 다 쓰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씩만 구해놓고 채우기를 쭉쭉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전부 다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식을 써놓고 이제 채우기를 할 때 이제 상대 참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절대 참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혼합 참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배우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 참조들이 뭔지 좀 일단은 먼저 보자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식을 쓸 때 는이라고 쓰고 A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엔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요. A1이라고 표시가 되죠. 그 상태에서 내가 채우기를 할 때 밑으로 잡아 당기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당길게요.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잡아 당기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지금 여기서 변한 값을 보세요. 제가 이제 컨트롤 물결을 눌러서 값이 아니라 이제 식이 보이게끔 그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지금처럼 는이라고 쓰고 이렇게 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전부 다 식들이 표시가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채우기를 했을 때 우리 왼쪽에 보게 되면 1, 2, 3, 4, 5, 6, 7, 8, 90 하고 얘네들이 있죠. 행번호가 있죠. 그래서 내가 아래쪽으로 당기게 되면 지금처럼 숫자가 늘어나요. 숫자가 늘어나고요. 자, 위에 보세요. 위에 보니까 A, B, C, D, E, F, G 하고 영어가 써져 있죠.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잡아 당기게 되면 지금처럼 1행은 그대로 있고요. A, B, C, D가 쭉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썼을 때 이런 값들이 늘어나요. 이렇게 주소가 늘어나요. 그때 이제 달러를 붙이냐 안 붙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하고 그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또 하나 보세요. 는이라고 쓰고 A1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F4번 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문자 숫자 전부 다 달러가 붙어요. F4를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숫자에만 달러가 붙고요. F4를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이제 문자에만 붙습니다. F4를 한번 더 누르면 없어져요. 해서 F4번을 누를 때마다 그 상태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해서 F4번을 한번 눌렀어요. 눌렀더니 이제 숫자에도 문자에도 전부 다 달러가 붙었죠. 여기서 이제 달러가 무슨 역할을 해주냐? 내가 채우기를 했을 때 위아래로 당겼을 때는 지금처럼 숫자가 늘어나고 왼쪽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는 영어가 늘어나요. 문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달러를 붙이게 되면 움직이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놓고 밑으로 잡아 당기거나 오른쪽으로 이제 잡아 당기게 되면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변하지 않아요. 문자에도 달러가 붙었고 숫자에도 달러가 붙었기 때문에 내가 채우기를 해도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늘어나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게 이 달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는이라고 쓰고 A1이라고 써놓고요. 그리고 F4를 두 번 누를게요. 그럼 이제 행 번호에만 붙었죠. 그럼 이 달러가 행 번호 변하지 마라 그거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쭉 잡아 당기게 되면 숫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숫자 앞에 달러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숫자는 지금처럼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잡아 당기면 이제 문자가 늘어나겠죠. 우리 A라는 글자에는 달러 안 붙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ABCD 하고 이렇게 문자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요. 는이라고 쓰고 A1이라고 써놓고 F4번을 3번 누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자에만 달러를 이렇게 붙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면 숫자가 늘어나야 안 늘어나? 늘어나겠죠. 왜? 숫자 앞에는 달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는 쭉쭉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쭉 잡아당겼더니 1, 2, 3, 4 하고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영어가 늘어나겠죠. 문자가 늘어나죠. 근데 문자 앞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달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영어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게 우리 참조 방식들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달러가 하나도 붙지 않은 거, 하나도 안 붙은 거를 보고 우리가 상대 참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에도 숫자에도 전부 다 달러 붙은 거를 보고 우리가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숫자에만 이렇게 달러가 붙든 문자에만 이렇게 달러가 붙은 걸 보고 우리가 혼합 참조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 합계 구했던 그거 보세요. 합계 구할 때 처음에는 요 세 칸의 합을 구해주세요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G3부터 I3까지 그렇게 함수식을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영역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잡아 당기니까 밑으로 위로 잡아 당겼을 때는 숫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그랬죠. 그 밑에 보니까 G3, I3이 G4, I4로 변했고요. 그 밑에 보니까 G5, I5, G6, I6 하고 그렇게 숫자가 쭉쭉 늘어나면서 그 밑에 칸 거 합계 구해주고 그 밑에 칸 합계 구해주고 그 밑에 칸 합계 구해주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함수식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연산자로 그냥 연결했을 때도 이런 숫자들이 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됐든 이런 수식이 됐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셀 주소를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그때 셀 주소가 같이 늘어나더라. 위아래로 당겼을 때는 숫자가 늘어나고 왼쪽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는 이제 문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더라. 이게 이제 참조의 종류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같이 한번 볼게요. 실제 시험 문제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처럼 이런 화면을 주고 여기에서 이 수식을 1번으로 아니면 2번으로 3번으로 그렇게 복사를 하거나 채우기를 했을 때 이 셀의 주소가 어떻게 변하겠냐 그거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지금 1번에는 여기서 밑으로 당길 거 아니에요. 밑으로 당기게 되면 이제 뭐가 늘어나요?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는 는 A2 더하기 B2 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해서 이렇게 결값이 나올 거고요. 자, 얘를 내가 오른쪽으로 잡아 당기거나 복사하거나 했을 때 이 식 자체를 복사를 했을 때 여기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당겼으니까 문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A1이라고 써져 있는 게 B1이 될 거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B1이라고 써져 있는 게 C1이 될 거예요. 그래서 B1 더하기 C1 하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밑으로 한번 잡아 당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는 는이라고 쓰고 B2 더하기 C2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해서 여기서는 이제 달러가 하나도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당기면 숫자가 늘어나고 오른쪽으로 당기게 되면 이제 문자가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은 보니까 혼합 참조 돼 있네요. 자, 앞에 있는 요 식은 A에 달러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셀 주소는 숫자에 달러가 붙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밑으로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되냐 그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A1 더하기 B1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밑으로 한 칸 잡아 당기면 여기에는 달러 A2가 될 거예요. 요 숫자에는 달러가 안 붙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이 2번이 될 거고요.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B 달러 1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숫자 1에 달러가 붙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1 하고 그대로 똑같이 내려올 거예요. 그 밑에 칸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잡아 당기게 되면 달러 A 3이 되겠죠. 왜? 숫자 여기에는 달러가 안 붙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숫자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3이 될 거고요. 더하기 뒤에 있는 B 달러 1은 숫자 앞에 달러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대로 B 달러 1 하고 똑같이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한 칸 더 잡아 당기게 되면 이 1번 칸에는 달러 A 4 더하기 B 달러 1 하고 그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식을 이제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당기게 되면 이제 숫자는 안 늘어나고 문자가 늘어나겠죠. 근데 앞에 있는 요 식이 A에 달러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올 거예요. 그래서 달러 A1 더하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요. B 달러 1이라고 돼 있죠. 요 B에는 달러가 안 붙어 있으니까 얘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C 달러 1 하고 그렇게 올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밑으로 한번 더 당기면 이제 2번 칸이 완성되겠죠. 밑으로 한 칸 더 당기게 되면 이제 밑으로 당기니까 숫자가 늘어나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달러 A 2가 올 겁니다. 숫자 1번이 2번으로 이제 바뀔 거고요. 더하기 C 달러 1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는 숫자에 이제 달러가 붙었으니까 숫자는 변하지 않고 C 달러 1 하고 그렇게 똑같이 내려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으로 한 칸 더 잡아 당기게 되면 이제 달러 A 3이 될 거고요. 그리고 더하기 C 달러 1 하고 그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한 칸 더 잡아 당기면 이제 3번 칸이 되겠죠. 요 칸에는 밑으로 당기니까 이제 숫자가 늘어나야죠. 그래서 달러 A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C 달러 1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잡아당기면 숫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문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더라. 그때 이제 달러가 붙으면 안 움직인다. 그거 잘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처럼 만약에 내가 현재 시트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만약에 내가 참조해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다른 워크시트의 셀 주소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앞에 이제 시트 이름이 오고요. 그 뒤에 이제 셀 주소가 옵니다. 근데 시트 이름과 셀 주소를 서로 구분해야죠. 그때 구분할 때는 중간에 이제 느낌표를 찍어서 구분해 줘요. 그래서 시트 이름 오고 느낌표 셀 주소 그렇게 옵니다. 근데 워크시트의 이름이 이제 앞에 표시가 될 텐데 그때 이제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이런 외에 다른 문자가 입력됐을 때는 그 시트의 이름을 호따옴표, 작은 따옴표 얘를 찍어서 이제 묶어서 표시를 합니다. 얘를 직접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이 있어요. 여기 시트 1, 시트 2, 그리고 시트 3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트 1에 국내점 데이터가 있대요. 그리고 시트 2에는 국외점 데이터가 있대요. 이 두 개 합계를 시트 3번에다가 계산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계산 어떻게 하냐? 시트 3번 여기 보니까 A 지점, B 지점, C 지점 그 시트 1에 있던 이것들과 그 다음에 시트 2에 있는 이것들을 합해서 그 다음에 시트 3에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시트 1번을 찍어요. 시트 1번을 참조할 거니까 시트 1번을 찍고 그리고 얘를 찍습니다. 찍고 나서 더하기 기호를 붙여요. 그리고 시트 2번을 선택하고 A 지점 똑같이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 찍었다 그러면 엔터 쳐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780하고 이렇게 결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B 지점 합할게요. 자, 는이라고 쓰고 시트 1번 찍고 720 더하기 그 다음에 시트 2번 찍고 B 지점 거 350은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C 지점 것도 계산하겠다라고 하면 는이라고 쓰고 시트 1번 찍고 580 찍어주고 더하기 그 다음에 시트 2번 찍고 440는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얘네들의 총 합계, 자, 총 합계요. 총 합계를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쓰고 sum 써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sum이라고 써주고 요 세 개를 더해라 라고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결값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밑에 총 합계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거요. A 지점 거 구할 때 시트 1번에 B의 2번 셀과 시트 2에 있는 B의 2번 셀을 더해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른 시트에 있는 것도 우리 참조했잖아요. 그때 이제 나타나는 그 셀 주소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복사를 해서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시트 이름이 앞에 먼저 오고요. 그 뒤에 이제 셀 주소가 옵니다. 그때 이제 중간에다가 뭘 찍더라? 느낌표를 찍더라. 그리고 워크시트 이름에 한글이 됐든 영어가 됐든 이런 거 말고 다른 문자가 있으면 작은 따옴표를 찍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트 2번의 이름을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뒤에다 샵을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숫자가 됐든 영어가 됐든 뭐 한글이 됐든 그런 거 말고 샵이라는 기호가 있으니까 지금처럼 시트 이름을 표시할 때 이렇게 홑따옴표를 묶어서 작은 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해줘요. 그리고 중간에 느낌표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 이제 셀 주소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시트 이름하고 그리고 셀 주소 사이에는 느낌표로 구분한다. 그리고 한글, 영어, 숫자 그 외에 다른 문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트 이름을 지금처럼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표시해준다. 이거 정확하게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일단은 3차원 참조가 뭔지 엑셀을 통해서 먼저 보고 그리고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이 있을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시트 1, 2, 3의 데이터 합계를 시트 4에다 구하래요. 시트 1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1, 4분기 그 1월 달에 관한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시트 2번에 보니까 1, 4분기 2월 달 게 있고 그 다음에 시트 3번에 보니까 1, 4분기 3월 달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데이터를 여기다가 전부 다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할 때는 시트 1번의 A 지점, 시트 2번의 A 지점, 시트 3번의 A 지점에 합을 구해서 우리가 여기다 표시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시트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셀의 주소 다 똑같겠죠. 시트 1에 B에 2, 셀 더하기, 그 다음에 시트 2에 B에 2번 셀 더하기, 시트 3에 B에 2번 셀이라고 다 똑같이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셀 주소 똑같고 시트도 이렇게 연속돼 있을 때 우리가 3차원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합을 구할 때는 우리가 썸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죠. 그래서 썸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앞에 거 이제 하나하나 찍어줄 때 어떻게 찍어주는지 보세요. 시트 1번을 먼저 선택해요.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시트 3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시트 1, 2, 3이 세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B의 2번 셀이다 라고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만 쳐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360하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똑같이 계산해주면 돼요. 는이라고 써주고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 그리고 시트 1번 선택하고 시프트 시트 3번 이렇게 해서 3개 시트를 전부 다 동시에 선택한 상태에서 B의 3번 셀이다 라고 찍어주고 가로 닫고 엔터예요. 그렇게 하면 계산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차원 참조를 해도 우리가 채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 나온 요 식 좀 보자고요. 요 식에서 시트 이름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그거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여기 시트 이름 보니까 시트 1번부터 시작해서 시트 3번 하고 중간에 느낌표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뒤에 셀 주소가 붙었습니다. 앞에 이제 요게 바뀐 거죠. 시트 1번부터 3번까지 해서 여러 개가 이제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동일한 셀이 됐든 셀 범위가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조하는 걸 보고 우리가 3차원 참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얘는 이렇게 참조하고자 하는 시트가 반드시 연속적으로 나열돼 있어야 돼요. 참조하고자 하는 시트가 반드시 연속적으로 나열돼 있어야 되고 셀 주소도 모두 동일해야 돼요. 해서 셀 주소에서 이제 나타날 때 이제 첫 번째 시트와 마지막 시트 이름만 표시가 되고요. 중간에 뭘로 구분한다? 콜론으로 그렇게 연결하더라. 그리고 셀의 주소는 한 번만 그렇게 지정돼서 표시가 되더라.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함수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썸이라는 함수, 에버레이지, 그리고 에버레이지 A, 카운트, 그리고 맥스, 민 이런 함수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3차원 참조는 배열 수식에서는 사용을 못해요.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못하는 거. 그리고 3차원 참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참조하고자 하는 시트가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연속적으로 나열돼 있어야 되고 그 셀의 주소가 모두 동일할 때만 우리가 할 수 있더라. 그때 이제 첫 번째 시트 이름이 나오고 중간에 콜론으로 구분하고 마지막 시트 이름이 나오고 느낌표 셀 주소 그렇게 나타나는 게 3차원 참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얼마 안 되니까 잘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통합문서 셀 참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다른 파일에 있는 셀을 참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른 파일에 있는 거를 내가 참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 통합문서 파일의 이름 있죠. 그 이름은 전부 다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표시해 주고요.
자, 지금처럼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점이라는 파일이 있고 국외점이라는 파일이 있대요. 이 두 개 파일을 이용해서 전체라는 파일에다가 각 지점별 합계를 B의 2번부터 B의 4번까지 이 영역에다가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국내점이라는 파일이 있고 국외점이라는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 데이터들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전부 다 이쪽에다가 표시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다른 파일에 있는 거예요. 각각의 파일에 있는 것들. 자, 그것도 할 때도 지금처럼 어떻게 하냐? 여기다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지금 요 데이터랑 요 데이터랑 두 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국내점에 B의 2번 셀 더하기 국외점에 B의 2번 셀 찍어주고 엔터요. 그럼 780하고 구해졌네요. 또 는이라고 써주고 그 밑에 것도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죠. 자, 얘 720 더하기 350 해라 라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는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580 더하기 그리고 440 하고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계산이 됐네요. 그럼 여기 썼던 그 참조된 거 있죠? 그거 좀 이제 자세히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있던 거 10 그대로 복사해서 옆에다가 좀 붙여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점이라는 파일이었고 국외점이라는 파일은 이제 닫을게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해서 닫았습니다. 자, 이제 내용이랑 같이 볼게요.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셀 데이터를 참조할 경우 다른 파일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통합 문서 파일 이름, 통합 문서의 이름, 파일의 이름을 대괄호로 묶어서 표시해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로명은 작은 따옴표로 묶어 준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국내점이다, 국외점이다 해서 이 파일이 지금 엑셀에 다 같이 열려 있어요. 이 전체라는 파일이랑 국내점 파일, 국외점 파일이 다 열려 있을 때는 우리가 찍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국내점이라는 이 파일의 시트 1번에 B의 2번 셀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국외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시트 2번의 이름에 샵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예 그냥 통으로 전부 다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그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시트 이름이 일반적인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샵이라는 기호가 들어가냐 거기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라져요. 달라지고 여기서는 파일의 이름을 지금처럼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만 그냥 표시해 줬는데 내가 국내점이다 국외점이다 그 파일을 닫게 되잖아요. 닫고 전체 파일만 이걸 열어놓게 되면 지금처럼 경로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파일이 열려 있을 때, 같이 열려 있을 때고 이건 닫혀 있을 때 그렇게 서로 나타나는 경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내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C 드라이브에 국내점이라는 엑셀 파일이 있다. 그곳에 시트 1번에 B의 3번 셀이다 라고 그렇게 나타내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열려있을 때 닫혀있을 때 서로 다르고요. 닫혀있을 때는 경로를 표시해줘요. 그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C 드라이브에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경로까지 같이 나타내고 그 경로가 나타날 때는 지금처럼 작은 따옴표로 그렇게 묶어서 나타내 줍니다. 해서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 파일이 열려 있을 때 닫혀 있을 때 그렇게 달라진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